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겨울에 눈이 내리면 시설물 피해라든지 교통사고가 없도록 제설 작업을 제대로 해야겠죠.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폭설 뒤에 제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영주 서울시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연결합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어제 포항시에서 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는 3.5였는데요.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내 건축물의 내진 설계의 비율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건축물 수의 4.5%, 면적 기준으로는 36%가 내진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양평군, 포천시, 여주시, 연천군은 1% 안팎이었고요. 가장 높은 오산시도 8.9%였습니다. 릴킴, 마이아, 핑크가 퓨처링한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레이디 마멀레이드 띄워드리면서 2017년 12월 26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철에는 여러모로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눈이 얼었다 녹았다 반복하면서 미끄러워지는 길에서 발생하는 낙상사고도 조심해야겠죠. 제설 작업이 특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 겨울에 집중적으로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제설 작업을 하면서 이런 눈을 다 치워야겠는데, 큰 도로는 비교적 제설 작업이 잘 되는데, 이 외에 눈이 내려서 제설 작업에 좀 취약한 곳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차량들이라든지 이런 통행이 이제 원활한 일반 도로들은요, 차량들이 운행하면서 자연적으로 이제 녹는 부분들도 있고, 또 제설차들이 직접 이제 이런 제설 작업도 가능해서 대부분은 이제 뭐 이런 제설이 되는데요. 예. 다만 이제 좁은 이면도로라든지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제설차가 이제 접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제설 작업에 한계가 있고요. 또 차량 통행도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제 녹지가 않아서요. 사실 이제 그 방치된 곳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인데요. 이런 데다가 이제 이런 좁은 도로라든지 이런 골목 같은 데는 또 이제 일조, 그러니까 이제 햇볕도 잘 들지가 않아서 사실상 주간에도 이렇게 잘 녹지 않고, 또 일정 부분 약간 녹았다 하더라도 바로 이제 뭐 야간이나 이런 때 또 다시 결빙이 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이면도로 같은 데들은 굉장히 미끄럽거나 또 눈이 그대로 있는 등의 어떤 이제 취약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날이 풀려서 햇빛이 좀 따뜻해져서 어지간한 길바닥에 있는 눈은 다 녹은 상태라 하더라도 유독 뭐 육교라든지 뭐 차량이 다니는 대교 위에 눈은 잘 안 녹더라고요. 아니, 햇빛이 그렇게 쨍쨍 쬐는데도 잘 안 녹는 이유는 뭘까요? 대부분의 일반 도로는 이제 지면 위에, 그러니까 땅 위에 이렇게 이제 깔려져 있기 때문에요. 지열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녹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육도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이런 고가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면에서 띄워져 있어서 순수하게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로서만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지열에 의한 자연스러운 이제 녹음 이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을 하질 않아요. 예. 그런데다가 또 이제 육교 같은 경우는 또 도로 상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차량의 통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반 지상부보다도 훨씬 바람이 많이 불어서 사실 더 낮은 온도가 유지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잘 녹지도 않고, 또 일부 녹았다 하더라도 또 야간에는 다 바로 또 얼어버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이제 눈이라든지 얼음이 결빙되어 있는 구간으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예. 또 날이 풀렸다고 안심하고서 육교 위를 걷다가 아무래도 눈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더러워져서 까맣게 변하고 그게 다시 얼어붙으면서 지면 색깔하고 비슷해지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 밟고 넘어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온이 좀 올라가는 것과 상관없이 육교 같은 곳은 제설 작업을 특히 또 신경 써줘야겠군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뭐 평지에서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경우도 당연히 위험하지만요. 예. 육교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경우에는 자칫 이제 추락할 수도 있고 또 계단에서 연속적으로 이제 구르는 그래서 더 큰 부상을 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육교에서는 이런 제설 작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고요. 예. 다만 이제 육교라고 하는 부분들이 공공의 이제 시설이다 보니까 과연 그럼 누가 이런 부분들 제설을 우선적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항상 좀 어떻게 보면 사각이거든요. 건물 예. 같은 경우는 뭐 그 건물주가 자기 집 주변을 치운다든지 치우는 의무가 있다든지 이렇게 그렇죠. 하고 있지만 이런 육교라고 하는 부분들은 과연 이제 누가 이런 부분을 제설을 우선적으로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관할 지자체라든지 가까운 공공기관에서 좀 네. 책임을 지는 등 이런 대책이 필요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가파른 언덕에 있는 동네라든지 이런 곳은 특히 또 제설 작업에 신경을 써야겠지 않습니까? 예. 제설함이 뭐 눈에 띄는 곳마다 드문드문 위치해 있는데 제설함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뭐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일단 예. 제설함에는 이제 뭐 이런 쌓인 눈을 녹일 수 있는 염화칼슘이라든지 또 이제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모래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 있고요. 예. 또 제설 작업 필요한 뭐 삽이라든지 또 눈을 치울 수 있는 넉가래라든지 이런 이제 제설 도구들이 이제 같이 들어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부분들 이렇게 제설함을 설치를 해서 시상시에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집 앞에 눈을 치울 때 뭐 꽁꽁 얼어붙었을 때 이걸 긁어내기도 네. 쉽지 않으니까 뭐 연탄재를 뿌린다든지 아니면은 소금, 집에서 쓰는 소금을 대신 뿌려도 될까요? 예, 뭐 이런 부분들도 이를테면 이제 연탄재 같은 경우는 모래를 뿌려서 이렇게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이런 마찰을 크게 하는 그런 원리가 있고요. 예. 또 그다음에 소금의 경우에는 염화칼슘처럼 눈을 이제 녹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이제 활용을 하시면 나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연탄재 같은 경우는 사용 후에 이제 눈이 녹았을 때 이제 도로의 오염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우려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조심을 하셔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설함이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열어보면 물건이 없는 경우가 있다고 요즘에 많은 제보가 있던데요. 쓰레기가 차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제설함 관리를 뭐 지자체라든지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관리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기본적으로 사실 제설함은요 눈이 많이 오는 비상시에 어느 순간에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예. 이 제설함의 상당수가 이제 그 내용물이 부족하거나 또 일반 시민분들이 그냥 필요해서 이런 것들 이제 무단으로 가져가거나 뭐 이런 상황들로 이렇게 관리가 되는 걸로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는데요. 1차적으로는 이 제설함을 설치한 지자체 뭐 이런 데들의 이제 관리 책임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예. 또 한편으로는 또 이 제설함이라는 게 누구나 비상시에 쓸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강하게 이런 것들을 이제 잠금 장치를 해놓는다거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사실 관리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관리적인 측면도 물론 잘 해야 되겠지만 일반 시민분들이 이런 이제 제설함이 비상시에 누구에게든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되는 공공의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임의로 가져가거나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편취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는 이런 좀 시민의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뭐 내 집 앞에 눈은 내가 치우자 이런 캠페인 겨울 되면 항상 많이 하는데요. 제도적인 장치가 따로 있나요? 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뭐 죄를 묻는다든지? 네. 지금 이제 내 집 앞 눈 치우기 같은 경우는요, 한 10년 전, 그러니까 2006년부터 지금 자연재해 대책법에 이제 근거해서 건물 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가 그 건물 주변에 이를테면 도로라든지 이면도로의 제설, 재빙 작업은 이제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법이 이제 처벌 규정이 없는 거는 사실 한편으로는 이 법 자체가 이제 처벌이라든지 단속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예. 자기 집 앞은 스스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설 이런 것들을 하라라는 좀 계몽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자체들이 이제 이런 겨울철을 앞두고 이제 눈치우기 캠페인이라든지 홍보, 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처벌 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런 이제 결빙 구간에서 만약에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사람이 부상을 당했을 때 이런 것들의 책임이 민사적으로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처벌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법적 책임이나 권한에 관련된 부분들은 충분히 나중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 건물주라든지 건물 관리자들은 이런 제설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였습니다.
오늘은 어디에서 무슨 일이?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땀과 눈물, 나눔과 웃음이 흐르는 생활 속 다양한 현장 이야기 들려주세요. 부모님들이 제일 생각 많이 나요. 그냥 따로 이제 떨어져 사니까 연세가 있으시니까 추워지면 이제 허리가 아프다든가 무릎이 아프다든가 그러니까 추워지면 생각이 나죠. 붕어빵 장사하시는 아저씨분들이 먼저 생각나요. 추운 날씨에 붕어빵 파시는 모습 보면 좀 안쓰럽기도 한데 맛있는 붕어빵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기도 해요. 무거운 짐 끌고 다니시기도 하고 새벽부터 나와서 준비하시는 거 보면 좀 안쓰러워요. 추울 때 생각나는 거는 우리 어릴 때 어머니하고 아버지들 겨울 되면 아버지 어머니들이 야야 너 손 턴다 하고 벙어리 장갑 주로 신발도 고무신 자꾸 떨어지고 하는데 그때 우리 엄마 아버지들이 얼마나 고생하셨나 그게 우리 가족들이 생각나요. 지금 떨어져 있는 아들이 제일 많이 생각이 나네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얘가 또 동부 쪽에 있어서 그쪽 날씨가 좀 더 추워요. 아들이 따뜻하게 옷이라 입고 다닐까 그런 걱정이 드네요. 따뜻한 음식, 찌개 종류 가장 해주고 싶네요. 아들 든든하게 잘 챙겨 먹고 잘 지내. 파이팅. 저 길 가다가 할머니 한 분을 만났는데 퇴근길에 길에 주저앉아서 마른 건빵을 그냥 먹고 계시는 거예요. 한 10m 걸어가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다시 되돌아와서 이제 가게 가서 좀 빵하고 우유를 사서 할머니 이렇게 마른데 이거 마시면서 드세요 하고 치워주고 갔는데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지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제 할머니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추운데 밖에서 고생하시는 환경 미화원 분들이 정말 생각납니다. 새벽에 이렇게 쓰레기 같은 거 아침에 이렇게 차에 싣고 막 가시는 모습이 학교 등교할 때마다 볼 때 정말 진짜 고생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환경 미화원 여러분 따뜻하게 보내시고 감기 걸리지 마시고 곧 신년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추운 날에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대답이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들게 하는 그런 답변들이 많았네요. 부모님, 붕어빵 아저씨, 그리고 미국에 있는 아들, 또 환경미화원분들. 따뜻한 얘기 쭉 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가볍게 옛날 생각이 나는 것이 아침마다 아침 점호를 군에서 하지 않습니까? 꼭 옷통을 벗고서 뜀걸음 시키는 게 정말 싫었어요. 너무 춥잖아요. 그때 당직 사관이 야 젊은 놈들이 왜 이렇게 비실비실 때 뭐 이렇게 춥다고 시름시름 앓는 소리 내고 그러냐. 근데 그 당직 사관도 사실 초임 장교 부사관 20대 중후반이었는데 그때는 참 나이 많이 들어 보였었는데 어떻게 다들 살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자, 추운 날씨에 따뜻한 마음도 들고 옛날 추억도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군요. 자, 통통 메시지에 참여해주시는 분들께는요,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수도권 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요,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영어 소원 영어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권, 그리고 허벌라이프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라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를 드리겠습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샘 쿡이 부르는 Bring It On Home to Me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광고 듣고 와서 잠시 뒤에 건강한 이야기 그리고 서울시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건강한 이야기. 100세 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나의 몸입니다. 건강을 위한 일상의 정보와 팁을 주실 분 만나보겠습니다.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겨울철이 되면은 여러 가지 별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과일도 있고 음식도 있는데 오늘은 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제가 익히 들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네. 귤은 겨울이 제철이잖아요. 뭐니 해도. 그렇죠. 그리고 사실 다른 과일들이
구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그 계절에 네. 귤이 아주 톡톡히 건강을 지키는 역할도 합니다. 네. 뭐 따뜻한 바닥에다가 이불 깔아놓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귤 까먹는 재미는 뭐 겨울에 아주 그냥 재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뭐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여러 가지 종류도 있어요. 그래서 네네. 본격적으로 뭐 과일 주스 집에서도 많이 등장할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이런 상큼한 귤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우선 과일치고는 열량이 높지 않아요. 하나가 한 35칼로리 정도 되니까 귤을 3개 드셔도 100칼로리 정도로 열량면에 부담이 없고요. 예. 또 귤에는 여러 가지 비타민이 풍부한데 특히 비타민 A, 비타민 C가 풍부해서요. 이 두 비타민은 우리 몸에 항산화 효과를 거두는, 즉 노화를 예방하고 또 동맥경화나 이런 질병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또 비타민 C는 피로 회복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고 또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예. 또 귤도 과일이기 때문에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그래서 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을 관리해주고 조절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뭐 귤도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네네. 면역력을 향상시켜줘서 아무래도 그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사실은 귤에 비타민 C가 풍부하기 때문에 감기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일부 연구들이 있고요. 물론 아직은 연구에 따라서 조금 상반된 결과가 보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도움이 되기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적당히 먹어서 나쁠 것 없는 귤인 것 물론입니다. 같아요. 예. 근데 귤을 정말 좋아해서 많이 먹으면 뭐 얼굴이나 손이 노랗게 변하더라. 너 오늘 귤 먹었구나 이렇게 알 정도로 예. 이런 증세가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특히 아이들한테. 이거 왜 그럴까요? 예, 사실은요. 예. 가끔은 부모가 예. 놀래서 병원에 애를 데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우리 애가 간이 나쁜 것 같다. 황달이 있는 것 같다라고 데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갑자기 아이가 겨울에 얼굴도 노래지고 손도 노래지니까 너무 놀라신 거예요. 네. 근데 사실 황달하고 다른 점은 그런 아이들은 눈동자 흰자 위는 노랗지 않아요. 진짜 간이 나빠서 황달이 있으면은 눈동자도 노랗게 변하거든요. 이 귤이 사실 노란색을 띠는데요. 그 이유는 그 안에 카로틴이라는 색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귤을 많이 먹게 되면 이 카로틴이 위장을 통해서 몸에 흡수가 돼서 혈액을 타고서 전신에 퍼지는데요. 이 일부가 피하 지방이나 피부에 착색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 뭐 굉장히 신기한 상식이네요. 근데 이런 증세가 나타나면 그냥 둬도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둬도 됩니다. 그래요? 마치 잉크가 손에 묻은 것만큼이나 건강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겨울이 지나고 귤이 좀 귀해지게 되면 많이 못 먹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또 저절로 한두 달 후에 색깔이 저절로 정상 피부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귤을 많이 먹었을 때 그냥 묻어서 노랗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네. 그런 것만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혈액을 타고서 피부에도 색깔에 영향을 준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맛이 있지만 뭐 당도 있고 좀 시큼하니까 산도 당연히 들어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귤을 좀 피해야 될 분들도 있나요? 네, 사실 요새 귤은 또 품종 개량이 됐고 아까 말씀 주신 뭐 한라봉이니 천혜향 같은 것들은 특히나 당도가 높고 크기도 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건강한 일반인들은 상관없지만 비만하다든가 혈당 조절이 필요한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귤을 또 많이 드시게 되면은 체중이 늘거나 혈당이 갑자기 조절이 안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보통 제가 환자분들께 귤을 드실 때 보통 크기로 2-3개 이내로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빈속에 먹는 건 어떨까요? 사람에 따라 다른데 아무래도 그 귤에도 산이 존재하기 때문에 속이 쓰리거나 속이 불편함을 느끼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식후에 드시는 게 좋고요. 증상상 큰 문제가 없다면은 뭐 간식으로 중간에 드셔도 괜찮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귤 껍질도 버릴 게 없다면서 차로 만들어서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귤피차라고 하나요? 맞습니다. 이것도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예, 사실 모든 과일이 안에 있는 과육보다는요, 그러니까 과일 살보다는 그 과피, 과일의 껍질에 영양소가 많다는 게 대부분의 과일의 공통점인데요. 귤도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귤은 또 하나 특징이 보통 어머니들이 이렇게 귤을 아이한테 까줄 때
열심히 정성스럽게 떼주는 안에 하얀 하얀 속껍질 있죠. 네. 사실은 여기에 팩틴이라는 식이섬유소가 많아요. 그래서 위장 질환을 예방해주고 변비를 예방하는 식이섬유가 되고요. 예. 또 귤 껍질에 헤스페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고혈압을 예방하고 다이어트에 좋은 성분이기 때문에 귤은 버릴 게 없습니다. 진짜 그러네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하얀 거 이렇게 입에 걸려가지고 항상 좀 큰 건 떼먹거든요. 예. 꼭꼭 씹어 먹어야겠네요. 저는 게을러서 다 먹는데 몸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부지런해서 그걸 떼먹었던 거거든요. 자, 귤 과육을 요즘에 저는 이거 먹어본 적은 없는데 뭐 고구마나 감 말린 거 많이 봤어도 귤을 말려서 먹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영양학적으로 어떨까요? 예, 우선 말린다는 작업이요. 건조가 되기 때문에 부피나 중량이 줄어드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생과일로 먹을 때보다 말려서 먹게 되면 똑같은 포만감을 줄 정도로 먹더라도 훨씬 많은 영양소를 먹게 돼요.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려서 드시는 것은 굉장히 많은 영양소를 같은 양에서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사실 모든 과일이 오래 보존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말리게 되면은 보존이 가능하고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특히 귤을 건조해서 드실 경우 다른 말린 과일보다 장점은 귤은 따로 이렇게 설탕이나 당에 재지 않고 말려도 괜찮거든요. 네. 그렇게 되니까 사실 당을 너무 많이 섭취할 염려도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 그렇군요. 귤 참 신통방통하고 맛도 있는 과일, 겨울 제철 과일 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마이클 잭슨 팬들이라면은 이 앞부분만 들어도 어떤 노래인지 아시겠죠? 맨 인 더 미러입니다. 이거 듣고요, 서울시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 오늘은 서울시청으로 가보겠습니다. YTN 홍주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서울 버스에 올해 성적표가 나왔는데요. 성적 어땠습니까? 네, 서울시는 지난 2006년부터 해마다 만 15살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버스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시민 2만 1000여 명에게 쾌적성과 편리성, 신뢰성, 안전성을 물었습니다. 일단 종합 만족도는 공항버스가 85.33점으로 가장 높고 시내버스 81.02점, 마을버스 79.69점 순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해 볼까요?
시내버스 만족도는 조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70점대 초반에 그쳤는데 2015년 처음으로 80점대에 진입하는 등 상승세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역시 2013년 처음 조사를 시작한 이래 매년 상승하며 80점대에 가까워졌습니다. 반면 공항버스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보다 만족도 자체는 높지만 점수는 3년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이 매년 늘고 있는데 서비스 개선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흥미로운 추이를 보이는 성적표였네요. 자, 그리고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 지난해부터 서울시에서 도입이 됐는데 서울시 산하기관 어디까지 도입이 됐습니까? 노동자 대표 한두 명이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노동이사제는 정원 100명 이상인 서울시 산하 투자 출연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노동이사로 재단 여성정책실 공동체팀의 임경진 과장이 내일자로 임명됩니다. 이에 따라 노동이사제 의무 도입 대상 기관 16곳 가운데 13곳이 노동이사 임명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3곳이 남게 되는데요. 먼저 서울에너지공사는 노동이사를 뽑기 위한 투표를 마치고 현재 후보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하고 있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선거를 거쳐 내년 1월 중 노동이사를 임명할 예정입니다. 또 120 다산콜재단은 이달 안에 노동이사 선출을 위한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르면 다음 달 말쯤 임명 작업을 끝낼 계획입니다. 노동이사제 도입은 현 정부 100대 역점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 현재 정부 차원의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내년 상반기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내년 하반기엔 정부 산하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에서도 제도가 시행될 전망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올해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이면은 벌써 새해 방송을 하고 있는 건데요. 보통 새해 첫 해돋이는 동해로 보러 간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서울 도심에서도 일출을 맞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요? 네, 서울시가 해맞이 행사가 열리는 일출 명소 20곳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서울 도심에선 중구 남산 팔각정과 서대문구 안산 봉수대, 성동구 응봉산 팔각정, 동대문구 배봉산 전망대 등 6곳이 일출 명소로 꼽힙니다. 또 서울 외곽을 둘러싼 산에서도 해맞이 행사가 열리는데요. 광진구 아차산과 은평구 봉산, 강서구 개화산, 강북구 북한산 등 11곳입니다. 등산이 부담스럽다면 대형 공원에서도 해돋이를 볼 수 있습니다. 마포구 월드컵 공원 내 하늘공원에선 사자 탈춤놀이와 대북공연,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몽촌토성에서도 해맞이 축하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됩니다. 내년 1월 1일 새해 서울의 첫 일출 예정 시각은 오전 7시 47분입니다. 다만 해맞이 행사 시작 시각이 장소별로 달라서 사전에 해당 구청에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또 추운 야외에서 장시간 일출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추위를 막을 옷을 입고 따뜻한 음료도 챙겨서 저체온증과 동상이 발생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서울 이촌 한강공원의 강변 환경이 복원됐다는 소식까지 들어볼까요? 네, 한강대교에서 원효대교 북단까지 1.3km, 9만 7천여 제곱미터 지역에서 지난 2년간 진행된 이촌권역 자연성 회복 사업이 끝나 오늘 시민에게 개방되는데요. 특히 기존 1.3km 콘크리트 블록을 걷어내고 돌과 흙을 쌓은 뒤 무럭쇠와 사초 등으로 만든 매트를 덮어서 자연 그대로의 하천 식생을 복원했습니다. 또 강변 침식을 막고 수생생물이 서식할 수 있도록 구조물을 설치하고 새들이 쉴 수 있는 나무 장대도 꽂았습니다. 아울러 강 가까이에 있던 자전거 도로를 둔치 안쪽으로 옮겨서 사람의 접근을 최소화했고 논습지엔 창녕군에서 창포와 부들, 매자기 등 우포늪 습지식물 4,600본을 기증받아 심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 연말까지 동작대교 북단에서 한강대교 북단까지 2.1km 구간에서도 자연형 호안 복원 사업을 마칠 예정입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소식 YTN 홍주혜 기자에게 들었습니다.
앞서 1부에서 제설 관련 인터뷰를 했죠. 0114 끝자리 쓰시는 분께서 지난주 목요일에 일산에 폭설이 내렸는데 고양시 제설 작업 점수 저는 0점 드립니다. 100만 도시 대로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차에 갇혀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음날 아침도 빙판 때문에 출근 제대로 못하고 다들 지각했습니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의견 고맙습니다. 우리가 꼭 되새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2017년 12월 26일 수도권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노래는요, 미국 블루스 음악의 거장이자 기타리스트 피터 말릭과 함께한 노라 존스의 뉴욕시티입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죠.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